여러분은 같은 병인데도 어떤 사람은 쉽게 발견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발견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같은 병명, 같은 검사 결과처럼 보이는데도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놓쳐온 한 가지 기준 때문입니다. 바로 성별,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오랫동안 의학은 평균적인 인간을 기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문제점은 그 평균이 대부분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임상시험, 약물 용량, 증상 기준, 진단 매뉴얼까지도 남성 중심으로 정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몸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신호는 종종 비전형적이거나 모호한 증상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등장한 학문이 바로 성차의학입니다. 성차의학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성별에 따른 신체 구조, 호르몬, 대사 방식, 면역 반응의 차이가 질병의 발생과 진행, 치료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 병을 질병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더 정확히는 성별 특성 중심으로 바라보는 의학입니다. 오늘은 이 성차의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건강 신호들이 성별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중심의 의료가 가져온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성차의학이 제시하는 미래 의료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이 스크립트의 핵심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장병 하면 대부분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떠올립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심장마비 환자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형적인 증상은 주로 남성에게서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 심근경색 시 흔히 코끼리가 가슴을 밟는 듯한 심한 흉통과 함께 왼쪽 팔로 방사되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은 의료진이 심장질환을 즉각적으로 의심하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가슴 통증보다는 극심한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전신 무력감, 소화불량, 구역감, 때로는 등이나 턱 통증처럼 전혀 심장과 관련 없어 보이는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환자들은 종종 숨가쁨, 어지러움, 식은땀,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을 주로 호소하며 이러한 증상들이 심장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을 위장 문제로, 피로를 스트레스나 과로로 치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증상들은 위가 안 좋은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단순한 몸살이겠지라며 병원을 늦게 찾는 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심혈관 질환 초기 증상을 간과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예방 및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같은 심장질환인데도 여성의 진단 시점은 늦어지고 예후는 더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통계는 이러한 성차를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여성의 심혈관 질환이 진단 지연으로 인해 더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거나 남성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여성에게는 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여성 심혈관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는 단순히 전형적인 증상 유무뿐만 아니라 환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대장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은 암 중 하나이지만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이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은 비교적 명확한 출혈이나 배변 습관 변화, 즉 혈변이나 변 굵기의 변화, 잦은 설사나 변비 등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장암의 경고 신호로 인식되기 쉬워 비교적 신속한 검사와 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복부 팽만감이나 만성적인 변비, 소화불량, 불규칙한 배변 습관 또는 심지어 생리통과 유사한 하복부 불편감처럼 애매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흔한 장 트러블이나 월경전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오인되기 쉽고 대수롭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검사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흔한 변비나 복부 팽만감은 대장암의 초기 증상과 겹치기 쉬워 이를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로만 간주하고 대장 내시경과 같은 정밀 검사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이 암은 조용히 진행되어 발견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병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도 여성의 증상이 모호하고 비특이적이라는 점이 진단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치료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여성 대장암 환자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여성에게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증상들에 대한 의료진의 높은 인지도가 필요하며 환자 본인도 이러한 증상들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담낭염에서도 성차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담낭은 소화를 돕는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기관입니다.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담낭염은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는데요.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담석이 생길 확률이 더 높고 이는 담낭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담낭염 통증은 명확한 급성 통증보다는 반복적인 복통, 특히 식사 후 나타나는 소화불량감, 메스꺼움, 구토, 상복부 불편감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종종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위염으로 오인되어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경구 피임약, 복용이 담즙의 성분 변화를 유발하여 담석 형성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비교적 급성 통증과 함께 고열, 백혈구 증가와 같은 전형적인 염증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응급 상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담낭염 환자는 흔히 우측 상복부에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이는 즉각적인 의료 개입을 유도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성의 담낭 질환은 단순한 위장장애나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적절한 진단이 늦어져 담낭이 천공되거나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담낭 제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진단 지연은 수술의 난이도를 높이고 회복 기간을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차를 고려한 진단적 접근은 여성 담낭염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차 의학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병은 같아 보여도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무시한 진단과 치료는 표준 치료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에게는 부정확한 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평균적인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남성 중심의 의학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현실을 이제는 직시하고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맞춤 의료의 시작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점입니다. 심혈관 질환, 대장암, 담낭염 외에도 성차 의학적 접근이 중요한 질환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고 증상 양상도 남성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반응에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많은 약물이 남성에게 최적화된 용량으로 개발되어 여성에게는 과다 복용이 되거나 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면역 질환은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이는 면역 체계의 성별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질병 영역에서 성차 의학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그리고 관리 전반에 걸쳐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미래의 의료는 점점 더 맞춤 의료, 정밀 의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생활 습관, 환경 요인뿐 아니라 이제는 성별 차이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약물 용량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진단 기준부터 치료, 프로토콜, 그리고 질병 예방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학적 접근 방식에 성별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성차 의학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지금까지 놓쳐왔던 기본을 되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의학이 아닙니다. 남성의 건강에도 성별 특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은 여성의 질병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남성 역시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며 증상이나 진행 양상에서 여성과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남성 골다공증은 종종 진단이 늦어져 심각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성에게 특화된 호르몬 관련 질환이나 비뇨기계 질환 등도 성차 의학적 관점에서 더욱 심도 있게 연구되고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차 의학은 남녀 모두의 건강을 더욱 섬세하게 지키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성차 의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성별적 특성을 존중하고 이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같은 병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인의 몸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표현되는가입니다. 나의 성별이 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진 역시 환자의 성별을 고려한 질문과 검사, 진단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몸에 대한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별에 따른 건강 정보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평균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성별을 이해하는 순간 진단은 빨라지고 치료는 정확해집니다. 이처럼 성차의학은 단순히 학문적인 분야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차의학의 발전은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차의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그리고 대중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분명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의 작은 신호들의 성별의 차이라는 렌즈를 통해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차 이야기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